어떤 사람은 성욕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성욕이 없듯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대의 성욕이 강한지 별로 없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아시죠? 여러분들은 상대를 봤을 때 이 여자는 성욕이 강하겠구나, 성욕이 별로 없겠구나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여자의 얼굴만 보면 새끼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성욕이 센 여자는 먼저 스킨십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듯이 각자 본인만의 느낌과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눈치가 빠르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척 보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참고하시면 확고한 기준이 생겨서 여자 만나기가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변화와 경험.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여자의 유형 중에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얻는 것이 작아도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무언가 경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새로운 경험과 변화를 추구하는 여자는 보통 호기심이 많고 자극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지루한 것을 참기 힘들어하는 성격이란 거죠.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는 데에는 당연히 위험이 따릅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대담함이 있는 여자는 평범한 여자보다 남자에게 쉽게 몸을 허락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랑도 해보고 싶고 자극적이고 특이한 성경험이 있는 남자와도 한번 해보고 싶은 호기심에 쉽게 오케이 하는 거죠. 두 번째, 자존감. 여자는 보통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이미지나 삶을 상대에게 투영시키기 때문인데요. 생물학적인 특성상 여자는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는 과정만 봐도 알 수 있죠. 아이를 임신하고 9개월간 고통에 시달리고 출산을 하고 나서는 힘든 육아가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성인이 돼서 출가하고 독립하게 된다면 엄마는 상실감과 우울함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관계지향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는 동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영순위로 생각한다던가 자존감이 유난히 높은 여자가 드문 거죠. 아무래도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온갖 걱정과 불안 요소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도 못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선호하지도 않는 거죠. 반면 자존감이 높은 여자들은 성관계에 대한 가치관이 확고합니다. 남녀가 서로 호감이 있으면 언제든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는 본인의 생각과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 크게 거리낌도 없고 오히려 더욱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성에 대한 죄책감도 없기 때문에 욕구를 억누르는 방어기제도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좀 더 자유로운 성생활을 누리는 것이죠. 세 번째, 예민함. 감각이 예민하다는 건 말 그대로 자극에 의해 쉽게 반응하고 그 반응의 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예민한 여자친구가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잠자리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최고의 상대일 것입니다. 성감대를 터치하는 경우 아주 자그마한 자극임에도 크게 흥분해버리기 때문이죠. 간혹 스킨십 같은 자극에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렇지 않아 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남자가 스킨십을 시도해도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기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각에 둔한 겁니다. 스킨십으로 인해서 어떠한 감흥이나 만족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여자들은 성욕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성욕이 많은 여자의 성격이나 정서적인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인 특징은 매우 간단하지만 정서적인 특징에 비해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린 신체적인 특징에 부합했다고 무조건 성욕이 강할 거라고 확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이 있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스갯소리일 뿐 외향적 특징으로 어떤 사람의 미래나 성격을 맞출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성욕은 앞서 설명드린 정서적 특징으로 먼저 구분을 하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신체적 특징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성욕이 강한 여자의 신체적 특징은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여성스러움을 벗어나 남성스러운 부분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깨가 유난히 넓거나 골격이 크다던가,
털이 좀 많다던가 근육량이 많다던가 운동 능력이 좋다던가 등을 보면 됩니다. 이런 것을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러한 여자는 성욕을 관장하는 호르몬인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연구 결과나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과학자나 전문가들이 그나마 가장 신뢰하는 주장이거든요.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장년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바로 금전적 여유와 경제적 지식인데요. 행복한 노후, 황혼, 연애 등 사람들과의 관계와 노후에 대한 자신감이 바로 주식, 부동산, 재테크 등의 경제 지식과 금전적 여유부터 시작한다는 걸 아시나요? 노후에 대한 준비가 어려운 요즘 사회에서 살다 보면 집에만 계속 있게 되고 취미 생활은커녕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연애할 형편조차 되지 않아 계속 고독스러운 채로 남은 생을 보내야 하나 걱정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들은 운동을 하고 치장을 하고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꺼릴 것이 없는 나이여서 편한 만남을 할 수 있기에 신체적 건강도 그렇고 마음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자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평소에 마음 편하게 누구든지 만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사고 싶은 옷, 만나고 싶은 이성, 지인들과의 모임에서도 가장 먼저 나를 찾을 것입니다. 중장년 세대에서 갑자기 경제적 여유를 찾기에는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어려울 겁니다. 보통 부자들은 뉴스를 보고 번뜩이는 돈벌 궁리를 하는데요. 제가 작년 8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지금은 초전도체 이슈에 집중해야 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끄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나왔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었나요? 초전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수익을 크게 주는지, 그리고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2023년에 진행했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재차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딱 신성 델타테크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에서 팔아야 큰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오른쪽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7월 말에 문자로 이 신성 델타테크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주가가 10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자율주행 상용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서 가장 필요한 부품인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과거 자율주행 관련주로 크게 오른 전적이 있고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매매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단에 제 전화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 전화번호 010-4817-6890번으로 부자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채널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